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이번 주 강의는 사실 이제 9번째 우리 강의 중에서 오늘 2차 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 생리학 9번째 강의 9강에서는 색소 침착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특히 표피층의 제일 하부에 존재하는 기저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이제 피부의 색깔을 갖다 결정을 하거나, 꼭 피부만이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색을 나타내는, 색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이제 멜라닌 색소인데요. 피부의 기저층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피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색깔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멜라닌 색소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과도하게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색소 침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1교시에는 앞 시간에 색소 침착의 원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질병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외부 환경의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색소 침착의 이제 주 원인이 되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요것들이 외부로부터 자극, 특히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산화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그 이제 화학 반응을 갖다가 이제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백인종 같은데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는 페오멜라닌의 형태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붉은색이라든가 금발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색소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뭐 금발 또는 약간 붉은색 또는 피부도 흰색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 이제 황인종의 경우에는 이제 짙은 갈색이나 또는 검은색으로 피부 또는 어떤 눈동자, 그쵸?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바로 유멜란이라고 하는 형태의 색소를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쵸? 멜라닌의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고요. 오늘 2교시에서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멜라닌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서 과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이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병리적으로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색소 침착이 어떤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색소 침착.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멜라닌이 적당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과색소 침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이제 소위 우리 표피층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저세포층, 여기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기저세포층에서 색소 침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과색소 침착, 즉 비정상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죠. 특히 이거에 의한 이제 영향으로는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과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 피부가 약간 서양인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주근깨라든가, 또는 뭐 동양인도 이제 덜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기미,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과색소 침착의 세 가지 공통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한 특징은 뭐냐면 태양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신체 부위에 이런 과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뭐 지속적으로 즉 만성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잠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과색소 침착 형태가 이제 이렇게 뭐 현저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이제 않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는 경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이제 과색소 침착의 그런 이제 형태를 보면은요, 그 내용을 갖다 보면은 멜라닌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세포의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양광의 노출된 그 양에 비례해서 피부의 색이 점점 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이 태양광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그런 물질들이 태양광, 특히 태양광 속에 있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 그 피부에 또 존재하게 되는 타이로시나제 이런 것들의 활성을 갖다 자극해 가지고 결국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이제 산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파로 변하고 얘네들이 최종적으로는 이게 유멜라닌 그리고 페오멜라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번에는 저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과색소 침착과는 이제 반대로 기저세포층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거나 또는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백반증 또는 백색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비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쥐는 쥐인데 하얀 쥐라든가 보통 이제 집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을 띠는데 근데 하얀색을 띠는 경우에 이제 알비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동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흰색이 나타나는 돌연변이 흰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알비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백색증이라든가 백반증. 백반증은 이제 반점의 형태로 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저색소 침착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후에 저색소 침착 이런 그 병리적인 그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색소 침착과 관련돼서 멜라닌 세포가 독특하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의 일종이 뭐냐면 이제 악성 흑색종,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가 멜라닌 세포의 악성 종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바로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된 그런 이제 멜라닌 세포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표피 내로 증식하기도 하고요. 또 표피뿐만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쪽에 있는 이제 진피, 심부에 있는 이제 진피로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멜라닌 세포의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과정들,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이 잘못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에 바로 이런 이제 멜라닌 세포의 신생물 형태로 악성 흑색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의 어떤 병리적 변화 이외에도 또 우리 그 색소 침착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미예요, 기미. 기미는 진한 갈색 또는 이제 흑색 반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경계가 불분명한 형태의 불규칙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색깔이 균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뺨이라든가
눈 주위, 우리 다크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마, 뭐 콧등 이런 데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봄이나 여름철과 같이 햇빛이 이제 강해지는 계절에 이제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기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뭐 80% 정도가 피부의 제일 바깥층인 표피층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색소 변화를 갖다가 이제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요러한 현상 이외에도 이제 진피에만 국한되는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피층에 나타나는 경우, 진피층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이 표피와 진피에 두루두루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든가, 또 볼 쪽에 나타난다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기미의 원인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을 갖다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최종적으로야 어쨌든 멜라닌 색소들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기미를 갖다 일으키는 이제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여성 호르몬. 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이제 폐경기 후에는 기미가 잘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미가 잘 생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데 기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요 경구 피임제들,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 이런 속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멜라닌 세포를 갖다 자극해서 기미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제, 이런 약물 복용에 의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기미가 점점 엷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임신에 의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뭐 이런 경우에도 임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래서 임신 4, 5개월 정도 된 사람, 된 이제 그 임산부의 경우에 얼굴이 좀 검게 변한다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기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엷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요 눈 밑에, 예, 여러분들 아마 빔 프로젝터로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료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역시 이 멜라닌과 관련된 것들은 이 자외선이 아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멜라닌 세포를 갖다 자극해서 색소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 그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기미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저기 잘못 썼네요. 멜라닌 세포인데. 그렇죠? 멜린이라고 잘못 썼네요.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서 만들어진 그 과도하게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이제 표피층에 많게 되면은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표피형 기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진피층 쪽에도 여전히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진피형 기미 또 이것이 이제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표피형 그리고 진피형. 진피형의 경우는 왠지 모르게 조금 표피라기보다는 조금 안쪽에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고요. 혼합형 기미는 표피나 진피에 두루두루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기미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 가계, 즉 혈통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또는 형제들 중에 이제 기미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기미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극되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타이로시나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더 많이
분비한 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기미가 악화되기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 그 내인성 어떤 질환들, 우리 장기,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가 또는 난소나 갑상선, 여기에 이제 이상이 이제 있는 경우에도 바로 그 이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기에 영향을 갖다 이제 주게 돼서 이게 이제 기미가 좀 진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기미들이 색소 침착의 형태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기미의 치료법, 우리 이제 피부과에서 어떤 이제 질환으로 많이 아마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이제 기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미의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국소 치료. 국소 치료는 대부분 이제 약물,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게 돼요. 2% 또는 4% 정도의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것. 요거 이제 화장품에서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미백 물질이에요. 예, 미백 성분의 물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의료적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뭐 이를테면 이제 코직산이라든가, 그쵸? 예. 알부민, 알부틴 같은 경우, 그죠? 또 레티노이드,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예, 국소 치료용으로는 의료적으로 스테로이드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또 뭐 아젤레산이라든가, 또 하이드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클리스만 처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0.1% 트레티노인이라든가 5% 하이드로퀴논, 또 0.1% 덱사메타손과 같은 그런 이제 연고들, 예,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기미를 갖다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요거 이외에는 이제 미백 연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용되기도 하죠. 멜라닌 세포 죄송합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타이로시나제 활성을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갖다 이제 그 줄이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또 비타민 A를 합성하는 그런 이제 유도체들이 바로 이 기미를 갖다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비타민 A 합성 유도체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은 각질 형성 세포의 활동을 갖다 이제 변화시켜서 필링 효과를 줌으로써 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 침착이 된 그런 색소들이 밖으로 밀려 나와 가지고 그래서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치료법들이 있고요. 기타 뭐 비타민 C, 비타민 C 계통이 이제 사실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한데 이것들이 피부 재생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 또 주름 개선 효과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IPL 치료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이제 피부과 시술적인 치료 방법. 그다음에 전기 이온 영동 치료라든가 또는 색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박피죠. 예, 피부 박피 그런 이제 치료법들. 또 산소 흡수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과적으로는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기미에 대한 부분들, 우리 색소 침착의 유형으로 기미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색소 침착의 유형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근깨. 예, 주근깨는 대략 1에서 3mm 정도의 경계선이 뚜렷한 흑색 또는 갈색의 반점들. 특히 우리 이제 백인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말갈량의 길들이기와 같은 그런 이제 드라마 삐삐의 경우도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형태로도 보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러나 여전히 뭐 이제 백인들 중에는 이제 배우들의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근깨가 있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약간의 짙은 흑색 또는 갈색 이런 형태, 예, 이제 흑색 또는 짙은 갈색의 형태로
얼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주근깨를 갖다 이제 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이제 주근깨는 원인이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또 유전적인 원인 말고도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었던 과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자외선의 영향이 이제 또 이제 크기도 합니다. 여름에 이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좀 진하게 이 주근깨가 이제 나타났다가 자외선이 약해지는 겨울에는 이제 연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자외선 중에서 UVA 영역인 300에서 4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다 갖는 그런 이제 빛의 영역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런 이제 자외선은 창문, 유리창을 갖다 이제 뚫고 들어오는 정도의 그런 이제 침투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또 자외선은 이게 태양광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형광등 불빛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자외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실내에 있는 경우에도 주근깨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주근깨를 갖다가 예방 또는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이제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연고나 또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주근깨를 갖다가 이제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외선 차단제 당연히 이제 발라야 되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역시 레이저, 주근깨 부분의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주근깨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그런 형태. 또 IPL 즉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레이저인데요. 주근깨 부위가 넓거나 이제 다른 잡티성 색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이 레이저 기법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하는 노인성 흑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검버섯이에요. 검버섯. 주로 이제 노인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때 이제 피부의 어떤 이제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제 각질과 표피세포가 국소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그러면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얼굴, 팔다리 이런 데 이제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색소성 반점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한 90% 정도가 바로 이렇게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하는 이제 검버섯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광흑자 또는 주근깨, 단순흑자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김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검은색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지루성 각화 형태로 좀 약간 딱딱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뭐 손이라든가 또 얼굴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제 지루성 각화를 갖다가 즉 검버섯을 갖다가 방지하고 즉 예방하고 또는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이제 우선 필요하겠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료 방법으로는 냉동 치료, 또 전기 건조술, 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요. 또 국소적인 어떤 연고를 갖다 통한 이제 치료로서는 레티노이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연고제라든가 또는 미백제, 하이드록산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복합 제제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피부에 도포시킴으로써 이 노인성 흑자라고 얘기하는 검버섯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국소 박피술이라고 하는 피부를 한 겹 이제 벗겨내는 박피술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되고요.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루성 각화증, 검버섯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광선 각화증이라든가 기저세포암, 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악성 흑색종의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이제 지루성 각화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피부 질환들인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질병의 형태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부 암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염증이나 또는 어떤 이제 외부의 자극 후에 나타나는 이제 과색소 침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색소 침착의 형태로. 이거는 이제 심한 자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가 났다. 이렇게 어디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이제 벗겨졌다. 이런 경우에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약간 검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염증 반응, 찰과상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연한 갈색 혹은 흑갈색으로 이렇게 이제 색소가 이제 피부가 이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점점 엷어져 가지고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기도 하죠. 염증 후에 과색소 침착에 이제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빠른 치료가 이제 곤란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염증이나 어떤 이제 과도한 자극에 의한 그런 이제 침착의 형태를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염증이나 이제 자극 후에 과색소 침착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역시 예방은 자외선 차단이 최고인 것이죠. 꾸준한 자외선 차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과색소 침착을 갖다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로는 하이드로퀴논, 코직산, 레티노이드 같은 자극이 비교적 덜한 국소 도포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발라서 그래서 좀 그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개 그리고 원래 피부로 이렇게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색소 침착의 병리적 현상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뭐 피부 암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또 태어날 때부터 또 이른 시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건 이제 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거나 이제 갈색의 반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까만 점 위에도 이제 붉은 점, 푸른 점 또는 흰 점 등과 같이 이제 피부의 표피나 또는 진피 이런데 이제 기형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팔에 나타난다라든가, 또는 어디 이제 뭐 진피까지 이제 침투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어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것지만 이제 백반증 또는 백색증 이런 것들은 이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백반증은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걸로요. 요거는 이제 기저세포층의 멜라닌 색소가 감소되거나 상실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한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중에서 미백 화장품으로 가네보에서 이제 나왔었던 미백 크림 이런 것들이 잘못 어떤 이제 피부에 자가 면역 체계를 갖다가 깨트려서 그래서 백반증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손해배상을 갖다 이제 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이 백반증의 경우는 사실 완치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이제 질환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 또 선천적으로 또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색소 침착이라든가 또는 멜라닌의 어떤 과도한 그런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화장품에서는
이제 미백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과도한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검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이제 미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성분들 또 효능들 또 그런 그 물질의 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